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 촉구라고 해서 19일 오후 1시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여러 단체가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게이 인권단체인 친구사에서 활동하는 이종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대구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참, 저는 뭐라고 할까요? 쓴웃음이 나요.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7대씩 채찍질, 인도네시아 불륜 남녀, 공원서 공개 태형식.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과격한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상당히 온건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또 세계화된 그런 국가인데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보시면 2021년 11월 11일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주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공개 태형에 처해졌습니다. 공원에서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태형식에서 매를 맞던 여성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들 남녀는 지난 8월 호텔방에서 주민들 신고로 체포됐고 간통죄로 각각 징역 3개월과 공개 태형 17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통죄에 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징역 3개월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3달 동안 가서 계셔야 되는데 그것 플러스 공개 태형 17대를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가는 남녀의 등을 각각 10대를 때린 후 의료팀에게 계속 집행해도 되는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아니 뭔가 좀 인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상이 심하면 치료 후 나머지 횟수를 때린다. 만약 부상이 심하면 치료 때린다네. 치료 여러분 이게 치료가 됩니까? 대충 이렇게 조금 소독 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저 팹니다. 야 무섭네 무서워. 태형식을 지켜본 반다체 부시장 자날 아리피는 아이고 이거 부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태형식을 다 관람할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렇게 남 때리는 거를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부시장님도 맨 앞줄에 앉았겠죠. 떡 이러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어허 잘 때리고 있나 보고 아니 참 우리 지역 모든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 온 방문객까지 샤리아 이슬람 관습법입니다. 을 지키고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부시장이 이 태형식을 참석한 이후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 모든 시민은 물론 그리고 외부에서 온 방문객 저 같은 사람이죠. 여행객이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차 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샤리아를 지키고 존중하기를 바란다. 샤리아는 이슬람 관습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나온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명문법은 아닙니다. 즉 인도네시아 법은 아니에요. 정식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식 법과 다르게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 즉 이슬람 경전에 따른 통치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두들겨 맞느냐? 성폭력 범죄,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 행각, 외설스러운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때립니다. 물론 이것은 샤리아 법에 의해서 때리는 거죠. 하지만 또 별도로 인도네시아의 정식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히 또 치료해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 직장생활 하다가 저는 물론 술을 안 먹지만 회식 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맥주 한잔 했다고 보니까 여기서는 막 두들겨 패네요. 이거를 그냥 부시장님 앞에서 또 시민들 본 앞에서 이걸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맞다가 쓰러지면은 상처를 쫙 본 다음에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 계속 해버리네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게 이슬람. 그리고 도박 아니 여러분 명절 때 저도 물론 도박을 안 합니다. 저는 사실은 고스톱 이거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명절 때 보면은 우리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게 좋은 풍습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고스톱을 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몽둥이로 패고 아니 이거 됩니까? 간통은 나쁜 거니까 그렇다 쳐요. 동성애 하다 걸리면요 무조건 광장에서 동성애라고 쓴 다음에 막 툭툭 팹니다. 팬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게이 인권단체는 이슬람 사원을 건립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두들겨 맞고 싶으신가 이분들이?
그리고 공공장소 애정행각. 아니,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손도 잡을 수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뭐 포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공원 같은 데서. 그런데 그랬다고 둘을, 야, 니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잡아 패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의 공개 태영을 중단하라고 지속해서 촉구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 태영을 지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슬람의 무서움입니다. 이슬람에 푹 빠져버리면은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체주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개 태영을 집행하고 있어요. 교도소 과밀에 따른 감염 확산보다는 태영 집행으로 수감 기간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 감염 확산에 낫다는 입장이다. 야, 코로나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하네, 이슬람은. 그냥 무조건 조패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하나 봐요. 그리고 2021년 11월 9일 기사도 보겠습니다. 아내 민낯 못생겨 충격,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신청한 남편,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 이집트 남성, 이집트도 사실은 이슬람 국가 중에 상당히 국제화된, 개방화된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한 이집트 남성이 아내의 외모에 속았다는 이유로 결혼 한 달여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남편 A씨는 헬리오폴리스 가정법원에 아내의 민낯에 익숙해질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남편 A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결혼했습니다. 즉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친구를 맺고 만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구시대적인 이슬람들이 아니고 현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 첫날 밤 화장하지 않은 아내를 처음으로 맞이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전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감쪽같이 속았다며 결혼식이 끝난 뒤 화장을 안 한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봤는데 화장하지 않으면 못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거죠. 한편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도 상당히 근대화된 이슬람 국가입니다. 두바이에 사는 한 남성은 6개월간의 약혼 기간을 거쳐 결혼에 골인한 지 하루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해변에서 짙은 화장이 바닷물에 씻겨 나간 아내의 민낯을 보고 아내인 줄 못 알아봤다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슬람이 이혼이 남자들 멋대로, 남자들 마음대로 하게 되느냐? 여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화장 지운 얼굴이 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야, 니는 그렇게 잘생겼냐? 니는 네 거울을 봐, 거울을. 네 얼굴을 보고 남의 외모를 지적을 해. 그리고 여러분, 이혼이 얼마나 이게 큰일인데 이런 거로 이혼하면 여자들 인생은 어떻게 되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슬람에 이런 일이 횡행하냐면은 이슬람 관습법에는 남편이 한 자리에서 탈라크라는 말을 3번 외치면 그걸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탈라크는 아랍어로 이혼이란 뜻으로 일부 이슬람 커뮤니티에서는 가정법원에 갈 것도 없이 탈라크라는 말 3번만 하면은 일방 통보로 이혼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영국에 사는 무슬림 여성의 실제 사례를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영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입니다. 거기에 사는 무슬림이니까 절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어디 정말 막 그 아프간 시골 같은 데서 양치면서 정말 문명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례를 보면은 파라라는 여성입니다. 20대 시절 친지의 소개로 결혼합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파라가 이 부인이시죠. 탈라크라고 적힌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탈라크 3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옆에 친정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아버지 우리 남편이 탈락 3번 이거 문자 보냈네요. 딱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이게 뭔 뜻인지 아니까 이거 3번 받았다면은 이유 없이 그냥 이혼이라는 거 아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친아버지한테 보여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는 너는 다시는 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이래가지고 이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슬람 사원 평화적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했다는 거죠. 아이고 참나.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당연히 동성애 단체가 있고 또 당연히 페미니즘 여성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성주의 단체가 여성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동성애 단체가 동성애 인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좋으시면 저기 뭐 어디 아프간 같은 데는 위험하니까 테러 때문에 못 간다 하시더라도 인도네시아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 가가지고 이슬람 관습법에 따라서 사시다가 동성애하다가 적발되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아니 뭐 탈락 3번 이렇게 문자 메시지 받으면 그거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딱 보내면은 그거 받고 여자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화장 지운 민낯이 내 맘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그냥 뭐 아니 결혼했는데 벌써 이혼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그런데 가서 살고 싶냐?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 가라면 절대 안 갈 분들이 왜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지, 이게 바로 스노심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